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어요.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과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아준 그 세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강력한 피해의식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탄핵 부결로 본 트럼프 공화당과 문재인 민주당의 공통점이라고. 미 상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부결됐죠. 50대 50이었는데 탄핵안이 이제 통과되려면은 이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67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이제 탄핵이 되는 건데 57표밖에 안 나왔죠. 어쨌든 7명이 공화당 계열 7명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43명은 이제 탄핵 반대를 해서 부결됐죠. 사실은 이게 뭐 정치적인 계산도 서로 간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탄핵안이 이제 부결됐다고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면죄부를 받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죠. 저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이 그냥 속전속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뭐 한 탄핵 뭐 2주 내지 3주 이렇게 계속 뭐 심의를 거쳐서 갑론을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그 속전속결로 그냥 거의 민주당 이제 상원 미국의 상원에서 안건이 상정된 후에 그 기소 이제 사유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하루 만에 표결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부결이든 뭐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게 민주당은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을까라는 건데, 이제 하나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이렇게 경기 대책으로 1.9조 달러 경기 대책을 지금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바이든 정부가 초창기에 순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더 타격을 받는다. 또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표결을 해도 이른바 이제 적어도 17명이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이게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 의회 상원에서 그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공화당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부결했지만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금 공화당의 이제 그 서열 1인자죠. 공화당 원내대표가 탄핵 부결된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한테 탄핵 찬성을 안 했다. 그러니까 부결 반대 표를 던졌다 이거예요. 표를 던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트럼프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전적으로 트럼프 책임이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지금 공화당의 내분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은 조금 공화당이 이렇게 내분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건 되도록이면 피하고, 그런 방식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정치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에서 트럼프한테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하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뭔가 물밑에서 뭔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이제 느낌이에요. 정치적으로 트럼프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한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죠. 민영사상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트럼프 씨가 참 뭐라 할까요? 온갖 팔방미인해가지고 온갖 민영사상 책임 소송에 휩쓸려 있어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탄핵이 되면 이제 바로 공직에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통과가 돼버리는데, 탄핵이 안 됐으니까 또 탄핵이 되면은, 출마할까봐.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런, 좀 그 흐름이 아닌가라고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세계 최강국의 패권 국가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미국이 뭐 완전 개판으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지멋대로 가버리면 한국이나 이런 데들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겠죠, 사실은. 남의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그 역대 정부를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어요.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 빠돌이들을 직결시켜가지고 의회를 공격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 그 빠돌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한국도 봐보세요.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어요. 트럼프 그 빠돌이하고 이제 그 대깨문하고를 한번 빠돌이. 비교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한국에서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근데 YS나 DJ는 이제 상김으로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카리스마나 뭐 이런 걸로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김 시대가 끝난 후에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어떻게 됐습니까? 맹목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이른바 진보 뭐 이렇게 수구든 뭐 좌빨이든 수구든 이런 식으로 뭔가 해왔어도 노무현 씨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표 찍어준 사람한테까지 두드려 맞았죠. 네. 그렇잖아요. 완전히 말년에는 대통령 그렇죠. 말년에 완전히 그냥 지지율이 신문 10% 대통령이 대로. 되어졌잖아요. 이명박 그렇죠. 어땠습니까? 이명박 어땠어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는 어땠습니까? 쫓겨나 버렸죠. 근데 지금 문제는 어때요? 지지율. 이거 뭐 왜 건재합니까? 대깨문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은 적이 없는 미국과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은 적이 없는 한국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과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아준 그 사람 세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마 나라가 망가질 위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씨 같은 경우를 봐도 과거에 노무현 씨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문재인 씨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진보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씨거나 그 더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이른바 이렇게 대기문에서 그 친이대들이 이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네. 못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코미디언인지 뭐 아니면 부동산 상가로 뭐 그 이렇게 연예계나 그 엔터테인먼트 그런 쪽에서나 좀 이렇게 할 정도였지 정치적으로는 거의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전에 그렇게 광범위하고 강렬한 지지가 있었냐, 미국 사람들한테서. 문재인 씨도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 감옥가기 전에 문재인 씨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렬한 지지가 있었냐 이거예요. 본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냐 이거예요. 아니죠. 트럼프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급조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이른바 이렇게 해당 정당이 만들어낸 대통령들이죠. 근데 문재인은 정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정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공화당은 어떻게 됐나요? 트럼프 당이 돼버렸어요. 저는 앞전에서 제가 트럼프 이른바 빠돌이들이 이제 의회에 입성해가지고 공화당 내부 상당 의석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공화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 트럼프당 사당화해야 돼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고 문재인당 사당화돼 버렸어요. 대깨문이 떠받치는 문재인당에 사당화돼 버렸어요. 여기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왜 이 트럼프 빠돌이나 대깨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명백백한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광신적으로 트럼프 문재인을 외치냐 이거예요. 무조건 그걸 옹호하고 감싸냐 이거예요. 그게 소수라면 모르지만 소수가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그 대깨문이나 트럼프 빠돌이들을 상당수를 정상적인 판단이나 사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는 한은 정치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나 문재인을 위해서 파괴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떤 행동을 해도 트럼프 빠돌이들이 무조건 하고 그걸 이렇게 지지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문재인 대깨문이 한 행태를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 행위 같은 거 봐보세요. 박원순이나 그 민주당의 그 더불어 성추행당에 네. 봐보세요. 피해자를 공격을 해버려요. 기소를 피해자를 고소를 해버리고 이미 법원에서 재판 결과로 명백하게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공격을 해버리고 고발을 해버려요. 근데 문재인 씨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사실상 뭐 독재 상황이죠. 네. 영구 집권하겠다라고 하면은 대개문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대할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 문재인 씨가 내가 한 번 더 해먹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북한과 통일을 하고 어떤 이렇게 엄중한 지금 시국성을 감안해서 내가 대통령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임기를 이렇게 한 번 더 해먹겠다든지 더 하겠다든지 했을 때 대표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거의 99% 이상 찬성할 거라고요. 이걸 또 왜 그 트럼프 빠돌이나 백개문 이렇게 적지 않은 그런 세력들이 이런 너무 황당한 도저히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려요. 외부하고 네. 외부하고 자기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나는 트럼프뿐이야. 나는 문재인뿐이야. 무조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이 트럼프는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의 영웅이야. 문재인은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의 영웅이야.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야. 그것만 생각하는. 그리고 딱 외부는 닫아버리고 이제 하는 짓은 뭐냐면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전투를 해요. 그걸 공격하는 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맞받아서 공격하는 네. 전투를 하죠. 그러니까 전부 전투예요. 저기 뭐죠? 그 조국 사태 때부터 쭉 그 법원 저기 검찰청 앞에서 그 벌어진 전투들 있잖아요. 전투를 해버려요. 가서 물리적인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미 의사당이 직결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의사당으로 앞으로 하니까 우르르 간 것처럼 트럼프 문재인 빠돌이 대개분들도 검찰청 앞으로 해가지고 확 모여가지고 공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 빠돌이나 대개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강력한 피해 의식이에요. 현실을 보니까 좀 이렇게 강력한 피해 의식을 받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하는 걸 자기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본 원인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실에서 자기가 어려운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부당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피해를 자기가 이렇게 입고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다시 현실에서 자기가 왜 어려운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자기 스스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 자기가 어려운 이유를 있는 그대로를 찾다 보면은 그걸 해결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도망가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저놈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친일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어저께 기득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런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고 똑같이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게 피해를 봤어. 피해를 본 게 뭐야? 저놈의 친일파 놈들 때문에 그래. 저놈의 이렇게 친기업파들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자기 피해 의식의 어떤 적을 찾는다. 그걸 분출하는 쏟아부으는 게 뭔가 이렇게 적을 찾는다. 이게.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게 이제 문재인 뮤다라는 거죠. 그래. 너 적폐청산 내가 해줄게. 네가 피해봤어. 내가 그 피해를 막아줄게. 해결해줄게. 적폐청산 할게 내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걸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까 트럼프하고 같이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죠.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